자, 볼게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거 알펜에 뭐 같아 이거? 세대했어. 완전히 세됐어. M이잖아 M. 아 M이야? M을 한 대 끌고 왔습니다. 오늘은 설 PD 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모셔온 차는 과연 패밀리카로서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을지 BMW의 M4를 소개합니다. 이거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새로 뽑은 거야? 아니지. 지난주에 SL63 했잖아요. 네, S63 했죠. 제가 그거를 타고 이건 패밀리카가 아니다. 아 참나. 2열이 너무 좀 좁았어요 사실. 2열은 사실 저도 조금은 커버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각도가 너무 안 좋았지. 우리는 이제 채널이 패밀리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목적에는 조금 덜 부합하지 않나. 그럼 이제 패밀리카로서의 안락함, 주거성이 솔직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음. 저는 찾아보니까 어. 이거에 좀 대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M4가 보이는데 오. 이 M4가 휠베이스 네. 그 다음에 전장 이게 조금씩 더 길더라고요. M4가 좀 더 길죠. 네, 그래서 요거 정도면 공간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 라고 해서 이승현 팀장한테 부탁해서 어? M을 달라고 했는데 보라색이 와버렸네. 이거 어쨌거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벤츠바인 박재민의 SL63 예찬에 대적해서 BMW 바인 설 PD가 M4를 데리고 왔다. 한판 붙어보자. 좋습니다. 이게 색깔 먼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색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해야죠. 부담스러워요? 이 색깔 뭔지 알아요? 보랏빛처럼 트와일라이트 퍼플. 트와일라이트 퍼플.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와일라이트 하면 이제 황혼, 이제 해가 좀 질 때, 해가 질 때의 퍼플, 딱 그 느낌을 주는 게 아닐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탁송해서 왔는데 놀랬구나. 이게 양스럽나? 약간 내뱉어 그냥 시원시원하게. 색깔은 SL63이 승. 승이죠. 완전 승이죠. 그 차 색깔이 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긴 하죠.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색상에서는 저는 좀 SL63이 훨씬 더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과연 패밀리카로서의 M4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형? 지금 이게 M4 나오기 전에 4 시리즈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인데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뉴트리아에서 이거 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요 그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커뮤니티에서 좀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디자이너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예상했을걸? 근데 이 키드니 그릴이 사실 만약에 이대로만 내려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좁아지면서 이제 설치류의 앞 이빨 같은 느낌이 쫙 나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됐죠. 그런데 형은 처음에 어땠어요? 저는 사실 키드니 그릴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나는 키드닉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드디어 BMW가 망했구나. 잠깐만. 아니 본인이 하자고 해서 본인의 느낌들 하는 차인데 이렇게 까도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뇌이징이 됐어. 보다 보니까 괜찮아진다?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공도에서 보면 괜찮은데? 야, 근데 저는 사실 조금은 차 디자인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그릴이 위아래로 넓어지는 거는 저는 사실 좀 적응이 아직도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릴은 수평으로 좀 길게 빠져야지 좋다라고 하는 디자인에 좀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퍼포먼스 차량은 낮고 양쪽 넓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로로 길게 들어가 있는 그릴이 들어가는 건 저는 좀 디자인이 좀 상충이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SL63은 약간 보타이르맨 그 정장 느낌이라면 얘는 스포티하게 입은 그런 정도의 운동 성능을 막 뽐낼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는 뭐 선호도의 차이로 볼 수가 있고, 근데 SL63하고 앞모습에서의 확실한 느낌의 차이는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굴곡이 많이 져져 있죠. 이 키드니 그릴을 따라서 굉장히 과감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확실히 BMW가 주름과
캐릭터 라인 이런 거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카본 룩이 아니라 카본, 진짜 카본. 이게 실제 카본이죠. 이 카본은 사실 가벼우면서도 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많이 쓰이죠. 그거를 이 범퍼 쪽에 놓으면서 최대한 무게 배분이라든지 강성에서 조금 장점을 가져가려고 한 흔적은 여기 보입니다. 사실 카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차에. 사이드 미러? 그것도 카본인데 또 다른데. 아, 여기 뚜껑? 오, 야, 카본을 아낌없이 썼네요. 성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네. 경량화를 시키려고 아, 이런 거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없죠. 그래서 M은 망했다가 디자인도 그랬지만 아.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많이 나와. 이게 SL63하고 비교했을 때는 SL63에 비해서 SL63은 585마력이죠.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SL63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래 단계다. 사실 SL63하고 이거하고 퍼포먼스적으로는 급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게 SL63은 8기통이잖아요. 아, 그렇죠. V8이죠. 키스 6기통이에요. 이제 V6죠. 나는 오로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안에 내부의 그 여유 공간. 그렇지. 비슷한 사이즈니까. 그거가 SL63보다 좋을 거야 하고 가져왔어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비슷한 크기의 패밀리카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 보면 SL63과 마찬가지로 투도어입니다. 4인승의 투도어는 사실 극악이에요. 휠은 확실히 BMW가 요즘 요런 거미줄 비슷한, 제가 다둥이 아빠로서 애기들 놀이터 가면 이렇게 밧줄 같은 거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천막처럼 쫙 올려가지고 애들 올라가는 뭔지 알아? 놀이기구 있거든요. 정글짐 같은 거. 정글짐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안에 캘리퍼는 또 M의 상징이죠. 이 푸른빛 도는 캘리퍼가 딱 박혀 있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야, 미안한데 M 패키지 오케이 인정할게. 근데 난 그 M이거든. 기본적으로 이 정도 퍼포먼스의 차량에 브레이크가 안 좋다? 사실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차 위치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제 퍼포먼스 카의 또 상징이죠. 리어 스포일러가 카본으로 다 자리 잡혀 있고. 아, 요거 SL63한테 하나 줬다. 왜요? SL63 가변이었잖아요. 가변이었지. 오늘 한번 좀 폼 좀 내봐. 딱 내면 쫙쫙. 근데 사실 가변이었는데 가오는 없었어. 무슨 말이죠? 아,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약간 차체에 비해서 가변임에도 불구하고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긴 했죠. 작다기보단 간지가 별로 안 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트렁크 후드를 그대로 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이상의 크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변으로서의 멋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립이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개인의 취향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정형,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그냥 고정으로 박혀 있는 것도 나름대로 또 멋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면 M4 컴피티션, 엠블럼이 딱 검정색으로 박혀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요렇게 밑에 엄청나게 빡빡빡 박아놓은 건 사실 SL63 R231 버전, 제가 소유했었던 R230 버전의 뒷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SL63 지금 현재 우리가 리뷰했던 거는 이런 공격적인 디퓨저는 없었죠. 디퓨전 다 없앴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조약돌 형태로 많이 깎아냈다면 오히려 M4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알을 깨고 나온 이제 막 싱싱한 어떤 디퓨저들이 그대로 딱딱딱 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 4발짜리 이 머플러,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M이라고 하는 라인은 확실히 이뻐 보이려고 하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점잖은 느낌을 거부하는 라인이 확실히 M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라색도 나왔지. 그 메시지 주는 것 같아요. 나는 M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거야.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압승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 SL63에 비해서 SL63에 비해서 제가 아까 잠깐 봤거든요. 트렁크는 제 생각엔 형도 아마 동의할 거예요. 패밀리카로서의 트렁크. 지금 아예 안 보고 와서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압승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사실 비교운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해요. 이건 뚜따가 아니. 그렇지. M4 컨버터블하고 사실은 좀 해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컨버터블은 뚜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건 형 말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용량보다도 이 편의성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M4, 저희가 가져온 오늘의 M4는
와, 수납 공간은 뭐 끝내주는데? 유모차랑 카시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 그래 보시죠. 자, 유나의 유모차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카시트. 저희는 항상 지금 비슷한 비교군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데? 근데 이거는 뚜따가 아니라서 그런지 2열 폴딩도 여기서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2열 폴딩도 돼요? 한쪽만 한번 해볼까? 진짜네. 여기 버튼이 있네? 그럼 밀면 되나? 우와! 와, 이거는 좋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긴 짐을 넣어야 돼. M4에 스노보드라든지 어떤 짐을 넣어야 돼. 근데 가가지고 또 1열 열고 차 눕힌 다음에 1열 젖힌 다음에 폴딩하고 다시 또 뒤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겨서 그냥 밀어붙이면 쭉 들어가집니다. 자, 2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기 로프가 달려 있고요. 로프를 당겨서 1열을 젖히시면 앞으로 이동을 하죠. 네, 여기도 지금 카본이 이건 찐 카본인가 보네. 카본지 아낌없이 썼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낮은 차에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냐? 앞을 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한 다음에 먼저 들어갈 다리를 넣고 엉덩이를 댄 다음에 다리를 집어넣으면 훨씬 편하게 앉으실 수가 있다는 점. 이 정도면 뭐 가지, 부산까지 가지. 특히나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 보면 아시겠지만 버켓 시트가 아니에요. 버켓 시트가 아니고 이따가 주행을 좀 해봐야겠지만 등이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머리 공간은 낮아요. 머리 공간이 낮고 다요? 제가 허리를 핀 상태로 앉는다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앉으면 어느 정도? 조금 편안하게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혹은 기본적으로 속도방지턱을 지나갔을 때 머리가 어느 정도 좀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하면 요 정도?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기본적으로 2열에 앉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제한적이에요. 이게 특히나 컨버터블이었으면 열고 앉으면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리를 어느 정도 붙이고 앉는다 하면 사실상 2열에 앉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에 아우디의 Q8을 쿠페 형태의 SUV를 하면서 헤드룸이 상당히 적다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랑 짐배 업계 아니죠. 조금 더 헤드룸의 공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말 돌리지 말고 1열 접어봐요, 빨리. 내가 뭘 말 돌렸다 그래? 자, 옵니다. 뭐 끝이야? 저 1열에 사람이 좀 앉아봐야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 공식 영진이가 한번 앉아볼까요? 네, 연 PD. 앞으로 좀 양보한다 치고 조절해볼까요? 더 편한 정도까지. 네네. 요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겠다. 오우, 야, 뭐야. 전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남으니까. 주먹 하나 정도? 네,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남아서. 형은 어때요? 저도 주먹 하나 정도. 그러면은 사실 조금 뭐라 해야지, 이런 차치고는 그래도 좀 공간이 있는 편인 거네. 공간은 상당히 저는 2열 공간은 사람이 앉는 공간이다. 결정적으로 지금 SL63하고 2열에 있어서의 차이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뒤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M4는 일단은 기통 자체가 지금 뭐 실린더가 두 개가 빠진 것도 있지만 10cm가 거기다 또 길고 뒤에는 사람 앉는 공간이에요. 그게 첫 번째 차이. 일단은 앞뒤가 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 뒷시트 각도가 좋네. SL63은 사실 85도였어요. 이게 입각이었잖아. 사람이 앉으면 앞으로 누워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람이 앉기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자리라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M4의 뒷자리는 이 정도 공간이면 거주성은 저는 상당히 괜찮고, 약간 머스탱 느낌인가? 머스탱보다는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일단 머스탱은 뒷자리에 어떻게 앉아도 머리. 헤드룸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한번 우리 대망의 카시트? 카시트 한번 꼽아볼까요? 오늘 여기다가는 그 베이스를 까는 피파넥스트 꼽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 한번 꼽아보죠. 우리가 SL63에는 사실 피파넥스트를 꼽기를 포기를 하고 앞에다 꼽았지. 네, 앞에다 꽂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아이소픽스도 있네. 아이소픽스 난이도 최하 난이도 그래요? 커버형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한번 2열에 카시트 꼽아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피파 넥스트 꼽는 거죠? 피파 넥스트 꼽는 건데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투도어다 보니까 투도어의 카시트 꼽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서 여러분들이 투도어를 고민하신다 하면 컨버터블을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면 처음 꽂으실 때는 고생을 좀 하실 수는 있다. 자, 일단 커버를 열고, 그냥 이거는 뭐 조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밀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 거기까지 들어가면 끝이구나. 그렇죠. 이 M4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시트에 장착은 쉽다. 문제는 들여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바구니를 한번 껴봐야지. 껴봅시다. 자, 바구니형 카시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옆에서 꼽는 게 아니잖아요. 카시트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도어는 뭐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니까 뉴나에 대한 건 뭐 의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애를 어떻게 실을 건지가,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여기에 싣고 할 건지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일단 카시트는 들어갔으니까 눕혀볼까요? 이게 지금 아까 연PD 그리고 내가 앉아있던 그 포지션 그대로잖아요. 공간은 너무 좋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인정할 만하고, 10cm가 커진 게 의미가 많이 있네요. 10cm가 커지고 엔진룸이 좀 작다는 거. 어쨌건 6기통이라고 하는 그 차이, 이제 엔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에서 오는 공간감, 확보된 공간감은 확실히 좀 크고. 설PD, 네. 저희가 뭐 계획된 건 아니지만 한번 의자형 카시트 꼽아보는 건 어때요? LX.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거 넣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게 에이스 LX가 그나마 지금 상당히 얇은 카시트라서 조금 난 편인데, 이게 좀 두꺼운 카시트가 되면 상당히 넣는 게 좀 힘들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 쉽습니다. 철컥 꼽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아이를 태운다. 그러면 들어가봐 한 다음에 이렇게 벨트를 착용해 준다면 가능은 하다. 가능해요. 그런데 난이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투도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패밀리카로 좀 선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결국 패밀리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편안함, 승차감? 그렇지. 결국은 이 차가 데일리카로서 몰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데일리카로서 몰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이라면 우리 아이를 태우고도 얼마든지 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이제 M4는 제가 타자마자 깜짝 놀란 게 시트. 여러분, 이건 찐 버킷 시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타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에 타기 전에 항상 발을 2번 털고 타요. 발을 2번 털고 타기 때문에 시트에 반드시 엉덩이를 먼저 대고 발이 밖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발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 버킷 날개가 솟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똥침니까 빵 맞아가지고 막 아야 이랬다니까 아까. M4 차주분들 이거 어떻게 앉으면 편한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혹시 이거 어떻게 편하게 앉죠? 궁금합니다. 우리가 패밀리카 관점으로 봐서 불편할 것 같은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성에 따르면 그렇지. 달리는 차니까 네. 자세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 버킷시트에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의 입장에선 사실 너무 불편하지.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라 입장에선 사실 뒤에 이제 아기를 봐야 될 때도 있고 괜찮아? 와 근데 이게 또 막네. 예를 들어 뭐 민수야 괜찮니? 뒤에 보려고 하면 이게 막아. 뒤를 아예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는 무조건 달리기 위한, 코너링을 돌 때 내 몸을 지탱해주기 위한 시트지 엄마 아빠를 위한 시트는 아닙니다. 제가 SL63을 굉장히 오랫동안 탔던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약간 아쉬움은 SL63의 그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많이 사라졌고 굉장히 많이 길들여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L63은 사실 데일리카로서 저는 명확하게 데일리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차는 데일리카로 익숙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자, 오늘은 SL63 성애자인 저 박재민이
BMW의 M4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이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라 이기도 하지만 가장 의외의 패밀리카를 찾아라 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 뭣도 포기하기 싫지만 아이도 태우고 싶어 하는 그 차량을 놓고 본다면 M4도 실제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카시트를 꼽았을 때 확보되는 그 공간감이 투도어 쿠페에서는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공간감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M4 리뷰였습니다. 가장 의외의 패밀리카를 찾을 수 있는 그날이 또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차를 가지고 돌아올지, 어떤 패밀리카를 해볼지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